오늘 새벽 3시 내란 특검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임번호 3617번을 배정받은 윤 전 대통령,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적사항 확인과 수임번호 발부, 신체검사를 거친 뒤 수임번호 3617번이 쓰인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까지 찍었습니다. 이후 독방에 수용됐는데 독방은 원룸 형태로 화장실과 TV, 싱크대, 접이식 테이블, 접이식 이불, 그리고 선풍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크기는 1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데 역대 전직 대통령들보다 다소 작습니다. 구속이 집행되면서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됐고 모든 의정과 예우, 경호도 박탈됐습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용됐을 때는 대통령 경호처가 구치소에 머무르며 간접 경호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 대통령실 요청으로 구치소 측에서 머리 손질과 분장 등을 협조해줬으나 앞으로는 이런 협조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식사와 운동, 목욕을 하게 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과 목욕 시간대만 별도로 조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든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될 때도 적용된 사유이자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군 사령관들의 비협헌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보유한 대통령이었던 만큼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이 모두 확보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만들었다는 선포문은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며 서버에 저장된 비협헌 통화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도 사후 선포문 작성과 삭제 과정, 비협헌 기록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 말미에 최후 진술에서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 힘도 없어 진술을 번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접견금지 조치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